네, 오늘도 심도 있는 전략 정비해보면서 시장 이겨내보겠습니다. 수요일 진짜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이제 운명의 5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사실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반복권을 등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 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자리 좀 뚜껑을 열어보니 올 1분기 보유 현금이 크게 감소를 했었단 말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행보 과연 이 콜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개인 SNS에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자료를 좀 올려드리면서 김선영 고는 못 믿으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고는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먼저 짚어드리고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 같은 경우는 1991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 규모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한 자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말에는 이제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도 말에는 거의 1,470억 달러 수준, 6배나 이제 현금 보유가 증가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해당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5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오히려 현금을 좀 더 빠른 템포로 늘렸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빨간 부분은 현금 보유를 늘린 구간을 제가 표시를 했고요. 파란 부분은 줄인 부분, 즉 투자를 위해서 회사 내에서 현금을 줄이는 파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두 번째 빨간색 박스칸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도 사이인데요. 강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현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현금을 크게 줄였죠. 맨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칸을 보시면 그대로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자금이 이제 M&A 자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M&A가 주업인 제 경험상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에 오히려 당장 무리한 M&A보다는 또 RMS라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지키는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최근같이 경기 침체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만일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절대로 M&A 못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일반 IP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좋을 때는 IPO를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것처럼 M&A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경기 침체기에는 거의 실행하지 않는 게 이제 거의 국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금 비중을 줄인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판단하셔야 될지 각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팁인데요. 요즘에 M&A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 간 혹은 이제 제가 참여 중인 M&A 딜에서요. 전체 거래 자금의 6% 정도만 이제 주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CNBC와 이제 딜로직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역사적으로 M&A 거래에서 이제 M&A를 진행하면서 이제 대금 자체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제 증시에 보면 역발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처럼 주식으로 이제 그 딜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는 그 비율이 낮다는 거는 각 기업들이 지금 주식팔 이유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 미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M&A 대금을 주식보다는 현금을 빌려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465억 달러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금 마련 계획을 SEC에 제출을 했는데 전액을 테슬라 주식 안 팔고요.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각 은행으로부터 론을 이용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참고로 예전에 IT 버블이 굉장히 심했을 때 침체기가 예상되던 그 시절에는 미국 역사상 사실 최대 규모의 M&A로 기억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OL이라는 기업이 인터넷 기업이 타임 워너를 인수할 때 그 인수 자금이 3,50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액 주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좀 아마 올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주식으로만 거래하는 M&A 비중이 제가 방금 보시는 대로 2022년도에는 급감했습니다. 거의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저수준이다. 6%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포인트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이제 장중한테 3%를 넘어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스크나 각 CEO들이 그리고 제가 속한 딜들도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높은 이자 부담이 있고 앞으로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M&A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각 기업 CEO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기업들의 주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힌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영자들이 아는 거죠. 현재 본인들의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M&A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CEO들은 미국 주식이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단은 제가 현금 증액기와 감액기를 표시해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그대로 S&P 500 차트에 한번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S&P 500과 버크셔 현금 보유 증액기와 감액기에 대해서 따로 표시한 자료인데요. 일단 제가 앞에서 똑같은 시기를 그대로 박스로 표시해뒀습니다. 그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시면 1990년대에 정말 화려한 강세장, IT 버블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현금을 조금씩 늘리다가 약세장에는 현금을 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기 강세장에도 2000년도 초반에 조금씩 매입했던 주식을 팔면서 현금 확보를 했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돈을 붓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가 제 다이어리에 써놨더라고요. 뭐라 써놨냐면은 워렌 버핏의 시대는 갔다, 뭐 성급하다, 뭐 CEO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워렌 버핏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 이분 이제 바꿔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이후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강세정 속에서 버크셔는 현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딱히 투자를 늘리지 않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박스 칸 보시면 계속 늘어난 가운데 지수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 때 현금을 거의 역대급으로 줄였습니다. 저가 매수 혹은 M&A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돈이 사실 M&A든 주식 매수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든지 간에 제가 M&A 관련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느 쪽이든 버핏은 지금 이제 고를 외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의 모든 딜에 참여하는 CEO들, 특히 미국 기업 CEO들, 그리고 우리나라 CEO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M&A 대금을 주식을 팔아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 지급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 주식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은 이거는 단기 고점이라는 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주주들, CEO들 매도할 생각 없다라는 부분 그 얘기는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M&A 관련 내용이 심심치 않게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M&A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소부장 관련주들도 반등을 지금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봄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M&A 업종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지 못하시겠지만 이 정보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M&A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M&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비슷하게 IPO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해당 행보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효율적으로 외부 인사 영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와 조직 개편, 인사 개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요. 국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즉 팹리스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ARM 인수에 대한 얘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공시를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 그리고 기업 재고 가치를 위해서 ARM 공동 인수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긴 하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이런 공시 내용을 내보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눌릴 때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한 비중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A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뭔가 이제 일거리가 많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딜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종목들 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조건 두 가지 드렸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유보 자금이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돈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인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이 두 가지 포함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몇 달 전부터 리오프닝주에 대한 강조도 해주고 계십니다. 리오프닝주 지금도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좀 우스갯소리 좀 섞어서 제발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꼭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뭐 국내든지 미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 개인 계좌에 리오프닝주를 좀 담으려고 봤더니 아직까지 매수할 종목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말에 마지막 주,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뭐 휴가를 일정을 7월 말에 마지막으로 쭉 잡았는데 호텔 예약을 해봤는데 항상 가는 호텔 예약이 이미 그날 다 찼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2달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다 찼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당 기간에 호텔 가격이 평소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 비용을 주고 갈까? 이걸 왜 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는데 또 예약이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드렸습니다. 뭐 제 주변에서도 이제 다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면은 해외 나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휴가에 대한 일정을 잡고 뭐 그런 분위기라서 관련주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휴가가 몰려 있는 7월 달, 8월 달은 이게 이 포함되기 보다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도 지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뤄본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좀 종목들, 유망 종목들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 좀 작정하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바로 어제에도 말씀드린 종목을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리오프닝주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총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외 M&A 관련 종목입니다. 뭐 저는 국내 쪽을 파트를 맡기 때문에 해외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 대해서 M&A 관련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두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고 이게 뭐 6만 전자가냐, 5만 전자가냐, 4만 전자가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M&A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행보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 삼성전자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유보 자금을 뭐 하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제부터는 뭔가 시작하려는 그런 행보가 보이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사실 제가 유일한 문제점이 뭐다? 수급적인 부분이다. MSCI 리밸런싱과 LG에너지솔루션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역시 5월 초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방향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의미하는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ARM 인수 고려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사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중이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5월 FOMC 빅스텝 이후에 금리 인상 수혜 관련 기업.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실적조 저평가주,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포스코를 비상장한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한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카본입니다. 며칠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어제 장중에 7%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포지션 유지 가능. 그리고 신규 매수는 오늘 혹시나 조금 눌리게 되면은 눌림목을 이용하셔가지고 한 2, 3% 마이너스로 밀리게 되면은 뭐 신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황금 ST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리고 나서 4월 21일 날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재공략 자리가 다시 왔다라는 의미 준비해봤고요. 단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오프닝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 국내 항공주 중에 가장 안정성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한 월봉 자리에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참 좋은 여행상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뭐 지난번 설명드린 기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세계, 면세계점 관련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FOMC 이후에 지수 상승에 대해서 이제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두 번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각각 거래소 지수 상승 예상 그리고 코스닥 지수 상승 예상.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기업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내 투자 전략과 맞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5월 FOMC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면은 또 주목해 볼 만한 유망주 쫙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수요일 진짜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